원점수 기준으로 평균 점수가 35점인데 네. 어떤 과목은 원점수 기준으로 평균 점수가 25점이다. 네. 그럼 이제 똑같이 최고점, 즉 모든 문항을 맞췄을 다 경우라도 이 과목은 이제 평균이 높으니까 이거 좀 쉬웠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너는 다 맞춰도 최고 점수 좀 낮게 맞죠. 줄게. 이 과목은 좀 더 높은 점수를 줄게. 네네. 이거는 얘는 사장까지 승진할 수 있지만 얘는 과장까지밖에 승진 못해. 유리천장인가요? 그렇죠. 어... 차별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교육이 좀 더 나아지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평론가 이범입니다. 저는 20년 전에는 이제 메가스터디 강사였고요. 창업 멤버였습니다. 그러다 이제 일타 강사 시절에 은퇴한 아주 드문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은퇴한 지 이제 20년이 됐습니다. 지금 딱 등장하시자마자 아마 많은 구독자분들이 선생님 안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많이 댓글 남겨주세요. 제 수강생이었다면 지금 연령대가 이제 40대 초반 정도 40대 되실 초반. 거예요. 네네. 저는 단과 강사를 단 7년을 했고요. 예. 그 중에서 5년이 일타 강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활동했죠. 과탐이었죠. 이제 과학탐구. 그 예, 이후에도 이제 강남구청 강의나 EBS 강의를 몇 년 하긴 했습니다만 이른바 사교육계에 이제 있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짧았는데 네네. 그래도 그때 기억이 굉장히 강렬해요, 선생님. 그때 이제 손준 지금 예. 이제 메가스터디 회장 예예. 이분이 이제 사탐의 일타였고 맞아요. 제가 이제 과탐의 일타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런 약간 상징성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네. 갑자기 그만뒀었잖아요. 아쉬움은 없으세요?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숨이 기신데요. 뭘 잡으려면 네네. 뭘 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손에 네네. 뭘 놔야 새로운 걸 잡을 수 있지. 일타 강사의 초경이시잖아요. 지금 일타 강사랑 그때랑 돌이키면 좀 많이 다른가요? 좀 요즘 일타 강사들하고 좀 달랐던 점 뭐가 있을까요? 메가스터디 창업이 2000년이었고요. 제가 한 99년 정도부터 이제 네, 한 네, 네. 5년 정도 동안 일타를 했던 것 같은데 앞에 일타와 뒤에 일타가 의미가 다르죠. 앞에 일타는 지역 일타였던 것이고요. 네네. 메가스터디 이후로 이제 온라인 전국. 강의가 전국화 그렇죠. 되면서 네, 네. 지금 의미하는 일타 강사, 그러니까 전국 일타 이 개념이 성립이 됐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입시 시장의 아주 중요한 변화 이걸 이제 예. 몸으로 경험했던 그런 세대였던 셈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아주 폭발적인 전국구가 계속 나왔죠. 그렇죠. 예. 규모도 달라졌죠. 규모 달라졌죠. 저도 그만둘 때쯤에 직접 고용한 사람이 7명 정도였는데 그것도 많은 거였습니다. 네, 당시엔. 네, 근데 네, 네. 지금은 뭐 100명 넘는 예.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규모가 일단 좀 규모가 달라졌죠. 예. 네. 그 이후에는 이제 교육평론가로서의 예. 길을 걷고 계시잖아요. 이 또 이런 전환점의 이유가 있나요? 그거는 어쩌다 그렇게 된 건데요. 네네. 2006년에 책을 한 권 냈습니다. 네. 출판 기획하는 분이 책을 내라고 어, 하셔서 나도 한번 써볼까 하고 네네. 이제 책을 냈는데 그게 뜻밖의 좀 알려지고 예. 해서 음. 여기저기 출연도 하게 되고 빌려다니다가 2007년에 이제 신문에서 이제 칼럼을 써라. 그때부터 이제 나를 뭐라고 지칭할 것이냐 전직 학원 강사라고 말하기에는 예. 좀 이제 시간도 너무 지났고 2003년에 은퇴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교육평론가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고요. 예. 예. 지금은 교육평론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평론가라는 이름 자체를 아마 제가 만들었을 겁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다양한 얘기를 좀 고견을 좀 듣고자 이렇게 모셨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아무래도 요즘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된 수능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올해 이제 30년에 대한 수능이 요즘만큼 저는 많은 이슈가 있는 때가 예. 없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시로 뭐 킬러 문항 이슈도 있었고요. 뭐 선택 과목, 문과 침공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수능에 대해서 평소 어떤 관점으로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수능의 미래와 관련해서는 일단 이제 폐지론이 있죠. 수능을 없애자. 네. 폐지는 뭐 자객고사하자 네. 이런 의견이 얘기가 있습니다. 나오죠. 네네. 근데 저는 그거는 뭐 그리 합리적인 방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OECD 국가들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OECD 35개국 기준으로 봤을 때 네네. 수능과 같은 그런 유형의 시험 네. 이걸 영어로 external exam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외부 시험이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출제하지 않은 외부에서 출제한 시험. 이것을 이제 일제히 치르는 이런 입시가 있는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예. 33개국이. 35개국 중에 33개국. 네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수능의 이슈가 이제 이게 너무 좀 객관식이기 때문에 예.
볼 수 있는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 네. 교육이 너무 이제 형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이 있습니다. 미래 세대에 맞지 않는다. 그건 사실 오래된 주장이죠. 네. 그리고 이제 간간히 교육계에 있는 몇몇 분들이 수능을 이제 서술형, 논술형으로 개편하자 이런 네네. 논의를 꾸준히 해왔고요. 예, 예. 그와 관련해서 이제 IB가 최근에 이제 국내에 이제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IB와 관련해서도 수능을 이제 그런 방향으로 IB 마지막에 보는 시험이 이제 그 유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논술형 입시니까 그런 식으로 바꾸자는 이제 논의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는 이게 좀 대세에 가깝죠. 대부분의 네네. 이제 이런 공인 시험 또는 대학 입학 시험은 논술형이고요. 우리나라 논술고사하고는 다르죠. 우리나라 논술고사는 좀 족보가 없는 시험입니다. 네네. 과목이 뭔지 잘 예. 모르겠잖아요. 예. 논술은 과목 이름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건 질문의 유형이지 과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보는 대입 시험은 뭐 그게 영국이든 프랑스든 핀란드든 독일이든 다 국어인데 논술형이고 수학인데 논술형이고 영어인데 논술형이고 역사인데 그러네요. 논술형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수학적 하나의 교과는 과목처럼 다 생각을 하네요. 아까 말씀드린 OECD 35개국 중에서 그런 공인 시험이 대입 시험 형태로 이제 네네. 존재하는 나라가 33개국. 3개국. 그 중에서 논술형이 대부분이고 객관식 입시를 가진 나라가 6나라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6나라. 네. 예. 그러니까 객관식이 굉장히 드문 겁니다. 예, 예. 일단 칠레, 터키, 멕시코가 있는데요. 그래요? 칠레, 터키, 멕시코는 OECD 국가이긴 하지만 예, OECD 예. 선진국이 아닌 나라도 좀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네. 선진국 중에는 딱 미국, 일본, 한국이 있습니다. 미국, 일본, 한국. 근데 이제 미국에는 SAT 또는 ACT라는 이제 시험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일본에는 센터 시험. 센터 시험이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이제 공통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바꿨는데 사실 이름만 바꿨지 거의 네네. 똑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 시험의 기능이나 영향력은 한국하고 상당히 다르죠. 미국의 SAT나 ACT는 고등학교에서 준비해 주는 시험이 아니죠. 그래서 이걸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데 그거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너무 다르니까. 미국의 SAT는 1년에 7번 보고 ACT는 6번 보거든요. 네네. 그럼 학교에서 어떻게 준비해 주겠습니까? 심지어 여러 번 보는 게 허용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은 SAT를 뭐 다음 달에 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은 지난달에 이미 봤고 어떤 학생은 뭐 작년에 미리 봤는데 예, 못 봤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볼 더 수도 보려고 있고.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학교에서 일제히 SAT 문제집을 풀어주는 식의 수업은 당연히 존재할 수가 불가능하죠. 없죠. 예, 예. 학교 교육과 단절 또는 독립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 객관식 시험이 있지만 그 시험의 영향력은 차단되어 있죠. 네네. 고등학교에서의 학교 내신 시험은 대부분 논술형, 서술형이거나 아니면 뭐 수행평가 같은 것들이죠. 예, 미국에서 보면 예. 객관식은 이제 교사 재량에 따라서 좀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의 센터 시험이 있는데 일본은 사실 센터 시험 비중이 좀 작죠. 왜냐하면 본고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영향력은 또 나름대로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네네. 이제 한국이 이제 선진국 중에서는 객관식 입시인 수능 그러네요. 이것의 영향력이 제일 큰 나라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킬러 문항. 킬러 문항. 예. 이건 난이도 문제죠. 똑같은 객관식을 네, 할지라도 네, 네. 난이도가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른 나라 입시를 보면 그런 킬러 문항과 같은 아주 어려운 문항이 포함되어 있는 시험이 일본의 센터 시험이고요. 굳이 그런 문항 넣을 필요 있겠어 하고 네. 만든 게 미국의 SAT입니다. SAT는 그런 식의 킬러 문항은 사실 거의 볼 수 없죠. 근데 일본의 센터 시험은 실제로 그런 아주 어려운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지선다인데도 만점자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요? 예, 만점자가 거의 없어요. 우리는 만점자가 너무 많은 걸 너무 걱정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예. 지금 뭐 이런 그래서 상황이 된 그냥 건데. 거칠게 보면 그냥 네. 센터 시험과 유사한 시험이었던 수능이 예. SAT 유사한 쪽으로 간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수능이 좀 쉬워진다고 해서 네. 학생을 뽑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쉬워진다고 해서 기술적인 예, 문제요? 왜냐하면 일단 정시에는 이게 표준 점수가 반영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동점자 처리 문제가 있는데 동점자는 뭐 지금도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동점자 처리는 각 대학에서 이미 자세한 규정을 네. 오래전부터 내놓고 있죠. 네네. 동점자가 지금보다 조금 더 많아진다고 해서 정시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변별을 않습니다. 못할 정도는 아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수시에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최저학력 기준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최저학력 기준 이를테면 이제 3합 6이다 7이다 뭐 네. 이런 기준이 이제 예컨대 있다고 했을 때 뭐 그걸 맞추면 들어가는 거고 못 맞추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능이 쉬워진다고 해서 여기에 무슨 뭐 큰 혼란이 생기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그래도 많을 것 같은데. 기술적인 문제는 생기지 않아요. 그래요? 다만 예. 정치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약간 이를테면? 민원이 폭주할 수가 있죠. 네.
아시겠지만 예. 상대평가 이제 석차 등급에서 4%까지 1등급, 11%까지 2등급, 23%까지 3등급 이런 식으로 9등급까지 주잖아요. 네네. 평균이 이제 네네. 5등급이고 네. 그런데 이제 만점자가 과목별 만점자가 4%를 넘으면 물론 만점이면 1등급이지만 네네. 하나 틀리면 2등급이 되어버리죠. 그렇게 될 수 그건 있죠. 좀 억울하죠. 아니, 예. 내가 겨우 하나 틀렸는데 2등급이야? 2등급이야.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원망감이 생기죠. 극단적으로 말해서 만점자가 11%를 넘으면 네네. 한 문제만 틀리면 2등급이 블랭크 되죠. 그렇죠. 없어지죠. 예. 3등급이 됩니다. 3등급이 되죠. 그러면 더 네. 원망감이 생길 수 네네. 있죠. 내가 한 문제밖에 안 틀렸는데 이것 때문에 등급 못 맞춰서 수시에서 떨어진다. 그래서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어떤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민원이 이제 늘어날 가능성에 대한 이거는 걱정. 학생들도 원하지 않는 예. 거고 대학도 원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 킬러 문항 없앤다. 그래서 지금 더 쉬워지겠죠. 음. 난이도를 얼마나 정교하게 맞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난이도를 맞추는 그 실력이 예전보다는 좀 높아졌거든요, 사실. 네. 과거에는 진짜 엉망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이 노하우가 쌓이면서 네. 관해진 것 같습니다. 네네. 난이도를 이전보다는 잘 맞춥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예민한 시기잖아요. 지금 5개월밖에 안 네. 남은 그리고 이제 건데 얘기를 한 거잖아요. 뭐 청와대가 불호령을 내리고 있는 예. 상황에서 굉장히 좀 위축될 거고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난이도를 부담감이? 과연 이제 스마트하게 잘 맞출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뭐 저도 잘 장담은 예. 못 하겠는데 예. 그래서 이런 예. 표현하셨더라고요. 적절한 정책을 부적절한 방식으로 그렇죠. 얘기를 했다. 적어도 한 1년 전쯤에는 좀 예고를 했어야 맞는 네, 것이고 네, 네. 그래 학생들의 혼란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수능에서 요즘에 킬러 문항과 함께 또 얘기가 많이 되는 게 사실 문과 친구, 선택 과목 이런 문제잖아요. 그 부분도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이게 수능이 가진 가장 심각한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수능 자체가 저는 결함을 가진 제도라고 생각해요. 네. 구체적인 결함은요? 이것도 저는 이제 국제 비교를 해보다가 깨달은 건데요. 어, 아까 얼핏 말씀드렸지만 표준 점수하고 그리고 석차 등급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상대 평가 지표를 이제 우리나라 수능에서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2005학년도 수능부터는 원점수를 아예 안 보여주죠. 네. 근데 표준 점수하고 석차 등급과 같은 지표는 OECD 다른 나라 어디를 찾아봐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희한한 지표예요. 아 우리나라만 있는. 예. 근데 이 선택 과목이 어쨌든 많든 적든 다 있는데 네네. 근데 그 선택 과목을 비교할 때 상대 평가를 하면 아주 치명적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점수 잘 나오는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그렇죠. 없으니까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더. 많은 분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소수 과목을 기피한다 이런 그렇죠. 식으로 예, 표현하시는데 그거는 논리적으로는 틀린 말이죠. 음. 왜냐하면 소수가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 소수가 만약 좀 공부 못하는 아 학생이라면 공부 잘하는 학생과 아니는 네. 학생. 아. 그러면 소수지만 내가 그 과목을 선택하는 게 오히려 점수 받기엔 유리한 것이죠. 네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수는 이제 수적으로 소수란 뜻이 아니라 음. 풀어서 얘기하면 학업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목입니다. 쉽게 해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목. 네네. 그럼 원점수에서 이렇게 표준 점수로 넘어오게 된 그 분기점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왜 이렇게 한 건가요? 그러니까 2004학년도까지의 수능은 네. 선택 과목이 별로 없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없었어요. 물론 제2외국어가 있었고 그리고 과학 중에 한 과목 이과생들이 또 문과생들이 사회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었지만 과목 수 자체가 적었고 선택 과목은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양을 문이과 공통으로 묶어놨었습니다. 네. 수능에서. 네. 이게 이제 7차 교육과정 수능이 도입된 게 수능 학년도로 봤을 때는 2005학년도부터인데 네. 그때 이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사회 과목 4과목, 어. 과학 과목 4과목. 예, 예. 문과생의 경우는 4과목 또는 5과목, 이과생의 경우는 4과목을 이제 선택해야 되는 선택 과목을 많이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서 이 선택 과목 유불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의 문제가 이제 대두되는데 네네. 그때 이제 정책 당국이 선택 과목 유불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에 예. 대해서는 일종의 페이크 모션을 쓰고 전문 용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예, 페이크 모션을 근데 쓰고 그 단어가 제일 적절한 예. 것 같아요 지금. 그거를 내팽겨준 채 출제 난이도에 대한 시비를 막는 예.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원점수를 주면 출제 난이도에 대해서 시비가 얘기가 벌어질 수 많겠죠. 있죠. 예, 이 그러면 과목 쉽고 이 과목 아니 이 어렵다. 과목은 평균이 50점 만점에서 35점인데 이 과목은 25점밖에 안 돼요. 네네. 그래서 내가 이 과목 선택해서 손해 봤어요. 이런 애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원점수를 가리면 난이도를 잘못 맞췄을 때 쏟아질 수 있는 비난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면피 효과가 생기죠. 와. 면피 효과가 생기면서 예, 예. 그 선택 과목의 유불리 문제에 있어서는 일종의 페이크 모션을 씁니다. 어. 그게 바로 이제 석차 등급하고 표준 점수만 주고 네네. 물론 이제 이것은 과거에도 있었던 지표인데 원점수가 있었거든요, 과거에는. 네네. 근데 이제 원점수를 가리는 거죠. 없어졌죠. 그러면 이제 어떤 집단이 어떤 식으로 시험을 보고 난이도를 어떻게 출제를 했던 간에 상관없이 표준 점수는 무조건 국영수는 100점, 선택 과목 50점. 예예. 평균이 그렇게 나오게 돼 있죠. 네네. 그리고 이제 20년이 흘렀습니다. 예, 그 예. 20년 동안 얼마나 불합리한 일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졌느냐. 야, 네. 저게
경제 덕후들이 많이 선택한대. 야, 공부 잘하고 머리 좋고 맨날 뭐 경제 뉴스 들여다보고 있는 내 친구가 그걸 선택한다더라. 피하죠. 그러면 난 도망가야 되죠. 네네. 그렇죠? 합리적 과목 선택이 불가능해집니다. 물리도 마찬가지고요. 물리도 그렇죠. 예. 이과의 물화생지 투 중에서도 물리가 제일 적고 음. 물화생지 원 중에서도 물리가 선택자가 제일 적은데 예. 물리는 뭐 과학고단이거나 뭐 공부 아주 잘하는 애들 네네. 이런 애들이 선택하는 거 아니야? 나는 그거 선택하면은 걔들하고 경쟁을 예. 예. 제로섬 경쟁이잖아요. 그렇죠. 이 제로섬 네. 경쟁을 해야 되니까 다른 과목으로 가야지. 이걸 우리 국민들이 20년 동안 그냥 견뎠습니다. 그것도 신기하죠. 예,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아, 없는 일이거든요. 네네. 사실 아랍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제2외 국어에서 선택 최고의 과목을 코미디였죠. 예. 아랍어로 선택하는 이런 일까지 나타나는 거잖아요. 중국어나 다른 일본어 뭐 이런 게 아니라. 전 세계 입시 역사상 아마 유례없는 코미디였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달라졌죠. 재작년부터 이제 그 제2외 국어를 절대평가 절대평가. 등급만 예, 주는 예. 식으로 바꿔서 예. 이제 아랍어가 지금 10몇 %로 떨어졌죠. 네네. 이런 상황이 저는 됐는데 거기서 메시지가 좀 있지 않을까요? 절대평가를 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등급제로만 이제 가면 절대평가를 음. 이제 지금 한국사나 영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90점 이상이 1등급, 80점 이상이 2등급 이렇게만 가버리면 네네. 우리가 정시 전형을 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네네. 정시는 수능 100%인데 아, 네네. 그러니까 뭔가 점수가 있어야 뭐 이걸 뭐 연결을 선발을 할 하지. 텐데 뭐 이런 문제가 생겨서 등급만 줬을 때 또 가지는 불합리가 있거든요. 네. 등급만 주는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그런 점수가 필요하다면 차라리 원점수를 주든가 어. 아니면 정교하게 보정해서 SAT처럼 스케일드 스코어를 선생님이 지금 20년 동안 우리나라는 잘 참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참을 수 있었던 포인트가 사실 과탐, 사탐의 선택 과목이었기 때문인데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거는 이게 수학과 국어까지도 넘어온 상황이잖아요. 이것까지는 못 참는 것 같아요. 네. 수학과 국어로 이제 번진 거죠. 번진 거죠. 일단 누가 수학 봐도 국어 불리한 거죠. 이전에 이미 네. 사회과학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선원 과목은 네네. 기피 대상이 되는 이런 네네.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합리적 선택이 불가능하다. 좋아하는 과목 또는 대학 전공과 관련된 것이라서 선택한다. 이게 불가능해진다. 네네. 두 번째 문제는 뭐냐? 두 번째 문제는 특히 이거는 속차 등급은 아니고 표준 점수의 문제인데요. 표준 점수. 점수는 네네. 그 최고점이 과목마다 다르잖아. 지금 그게 문제죠. 그렇죠. 네네. 어떤 우리나라만 과목은 원점수 있는. 기준으로 평균 점수가 35점인데 네네. 어떤 과목은 원점수 기준으로 평균 점수가 25점이다. 네네. 그럼 이제 똑같이 최고점, 즉 모든 문항을 맞췄을 다 경우 치라도 이 과목은 이제 평균이 높으니까 이거 좀 쉬웠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너는 다 맞춰도 최고 점수 좀 낮게 낮죠. 줄게. 어. 이 과목은 좀 평균이 낮은 거로 봐서 좀 어려웠나 보네. 야, 거기서 너 저기 다 맞췄으니까 잘했다. 더 높은 점수를 줄게. 네네. 이거는 얘는 사전까지 승진할 수 있지만 얘는 과정까지밖에 승진 못해. 유리천장인가요? 그렇죠. 어. 차별입니다. 그럼 이걸 예측 못했을까요? 문이과 선택 과목을 이렇게 한다는 부분에서. 저는 추정하건대 네네. 이런 그 결정을 교육학자들이 내렸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이것도 정치적인. 교육학의 평가 전문가들이 네. 설마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문과 침공이 되면서 여태까지 있었던 사회 과목에서의 유리천장의 차이는 우연적 차별이었습니다. 이 과목이 최고점이 더 높고 저 과목이 최고점이 더 낮다. 근데 내년이 되면 또 바뀔 수 있어요. 네네. 과목별 난이도가 매년 달라지니까. 예예. 근데 이게 수학과 국어로 선택 과목이 옮겨가면서 네 그렇죠. 이 보정하지 않은 거친 지표인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불합리한 지표인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보정을 해보겠다고 이상한 보정식을 만든 결과 예. 이 이과가 차별이 유리해졌죠. 이제 구조화됐습니다. 그렇죠.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화됐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문과 친구들이 자주 많이 활용을 하는 확률과 통계를 그렇죠. 선택해서 만점을 받은 것과 이과생들이 많이 하는 기하, 미적분 예. 만점 받은 게 지금 다른 거잖아요. 네. 표준 점수가. 이건 아까 말씀드린 사회와 과학에서의 우연적 차별과 달리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후년도 그럴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 네, 구조적 차별이라고 네, 제가 네, 얘기하는 네,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문과생들 입장에서는 음. 특히 문과 중에서도 좀 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너무 억울하죠. 지금은 이 문과 침공이라고 해서 예예. 이과 넘어오죠. 쪽 뭐 이렇게 과목 듣고 또는 수능 시험을 보고 문과 쪽 학과로 이제 진학하는 학생들이 이제 꽤 생겼잖아요. 그럼 대학이 레벨업 되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20년 전부터 시작된 네. 원점수 등을 주지 않고 네네. 상대평가 지표만 준 네. 것의 문제. 여기에 더해서 20년 전부터 역시 시작된 최고점이 과목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 예예. 우연적 차별. 네네. 이것이 2년 전부터는 드디어 국어와 수학에서조차
최고점이 달라지는 구조적 차별 이것으로 이제 그러면 이어진 것이죠. 선생님, 문이과 통합이 된 순간부터 이거는 분명히 불보듯 뻔한 현실이었다. 그러니까 뭔가 선택 과목을 늘리는 쪽으로 문이과 통합해야 된다는 약간 강박에 시달린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결정적으로 가이드가 잘못된 곳이 네. 미국 사례만 본 겁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보면 문이과를 통합한다는 개념을 좀 비판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네. 문이과는 통합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뭐에 대해서? 문이과는 그냥 폐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 문이과라는 것의 핵심이 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네네. 분리의 분리, 음. 구분입니다. 장벽입니다. 그렇죠. 네. 그 문과야? 그럼 너 요 과목은 요거지 듣지 마. 마. 요 과목 중에서만 들어. 아, 네. 대입 시험도 저 과목은 안 돼. 네네. 분리예요. 문이과가 없다는 것은 이 분리 장벽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요 과목도 듣고 저 과목도 듣고. 네. 고등학교에서도 내 선택인데. 그러니까 고교학점제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제 요즘은 익숙해졌는데 네네. 그러면 고교학점제 즉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강 신청해서 자기가 네, 들을 과목을 정한다는 것이 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별도의 명칭이 없습니다. 예. 고교학점제라는 이름이 없어요. 어. 왜? 원래 그래 왔기 때문에 자연스러우니까.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수능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만약에 수능을 폐지를 하지 않고 놔둔다.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그나마 일단 가장 쉽고 가장 시급한 것은 네네. 바로 표준 점수와 석차 등급을 없애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등급을 주고 싶다면 뭐 절대평가 등급으로 주고 네. 그리고 점수를 주고 싶다면 예. 스케일드 스코어로 가든가 어. 아니면 그래도 원점수가 지금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원점수로 가면서 예. 난이도를 좀 옛날보다는 난이도를 좀 잘 맞추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예. 복지 확충이나 예. 임금 개혁이 되면 좋겠지만 저도 되기를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윈윈 어렵다. 구조를 설계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 말씀은 교육에서는 윈윈 구조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나온다고 보는 거죠. 뭘까요? 대입 경쟁이 치열한 것은